193번 봐봐봐. 자, 봐봐봐. 우리, 일단,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되거든, 알았지? 자, 기역을 봐볼게, 기역. 기역은 지금 무슨 소리냐면, 괄호가 쳐져 있지, 그지? 괄호가 쳐져 있는 얘는 그렇게 묶어서 보자라는 의미인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인 거야. 이렇게 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우자. 이게 극한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잖아. 자,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괄호가 안 쳐져 있지. 안 쳐져 있다는 건 얘가 A1,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얘는 A6 이런 식으로 생긴 애란 소리거든.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까지 끊고 네 번째까지 끊고 여섯 번째까지 끊었을 때 한마디로 짝수 번째까지의 합과 그리고 뭐 세 번째나 다섯 번째나 일곱 번째 이렇게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 만약에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알았지? 두 개가 같게 나오면 상관이 없고 당연히 두 개가 만약에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만 더했을 때의 급수의 값과 홀수 번째까지만 더했을 때의 급수의 값이 동일하면 그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우리가 극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관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조금 봐보자. 자, 기억은 자, 2-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자, 이렇게 가자는 소리니까 n번째 항이 고정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자, n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분모만 보면 되지. 앞에 거 1, 2, 3 이렇게 가니까 n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하나씩 크지. n 플러스 1 이렇게 갈 거고 빼기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까지 없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의 급수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얘는 1로 수렴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니은이 문제니까 자, 니은을 한번 봐보자. 근데 니은은 요렇게 끊어주면은 또 답이 변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끊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끊으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n 플러스 1분의 얘를 그냥 첫째 항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면서 그치? 얘는 쭈루룩 더하면 몇이 나와?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2에다가 극한 씌워도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홀수 번째에서 끊었을 때는 2가 나온다는 소리고 짝수 번째에서 끊었을 때는 1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급수가. 그러니까 얘는 니은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두 개의 계산 결과가 다르니까. 그치? 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를 봐보자. 자, 3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둘 다 해봐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둘 다 해볼 거야. 짝수 번째로 끊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이렇게 가자는 소리지. 자, 얘를 첫째 항이라고 잡으면 1, 3, 5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가겠네. 더하기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없어지겠지. 그러면 요 급수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2n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라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요. 그치? 근데 얘를 이제 홀수 번째에서 끊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끊으라는 소리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5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자는 소리잖아. 뭐 없어지고 마지막 것도 0일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으니까 리미트 씌우면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 끊던 홀수 번째에서 끊던 둘 다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얘는 된다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 계산할 때, 여기 괄호를 이렇게 쳐서 한번 계산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괄호를 하나 밀어서 이렇게 쳐서 한번 계산해보. 됐지. 그래갖고 두 개가 똑같으면 거기로 수렴. 다르면 발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자, 한번 연습해볼까? 94번. 풀어보자. 자, 볼게.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수렴을 할 때, 자, 요거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우리 배웠어, 저번에. 자, 한번 기억해보자.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급수지? 자, 이 급수가 우리가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봐봐. 설명을 해줄게. 자, 급수가 알파로 수렴한대, 그지? 근데 급수는 SN에다가 리미트 씌운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무슨 소리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로 간다는 의미야.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런 얘기 했을 거야. 자, 봐봐봐. 요런 얘기 했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내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자면, 그러면 마지막 거 하나를 빼버리고 가도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 거고, 마지막 걸 두 개를 빼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1 얘도 알파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무한대라는 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치? 한 개 정도는 무시하고 가도 극한값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기억나니 이거? 그러면 봐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알파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지. 그런데 그런데 요 상황에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an은 sn에서 sn-1을 뺀 거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sn이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는 건 주어진 조건인 거고, 그걸 통해서 n-1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이다? 0으로 수렴이. 됐지? 자, 급수가 수렴하면, 알았지? 일반 항은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항상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됐지? 자, 정리 좀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 아, 급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데, 이 알파가 뭐든 간에 어쨌든 수렴을 하면 됐지? 어쨌든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 하지만, 뭘 주의하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 됐지? 자, 요건 안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급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런데 요런 건 되지. 0이 아니면 그지? 급수는 발산이다. 이건 되지. 원래 명제의 뭐가 되는 거니까? 대우가 되는 거니까. 그지? 원래 명제가 처음이면 대우도 무조건 처음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걸 조금 혼동하지 않는다. 되지? 자,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 봐볼까? 급수가 뭐래? 어쨌든 수렴이래. 그치? 자, 그런데 뭔가 AN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수열의 일반항. 그치? n분의 an-5겠지. n분의 an-5. 아, 얘가 0으로 수렴하겠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은 5로 수렴하겠구나. 됐지.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본 게 지금 n 더하기 an, 2n 더하기 5an. n분의 an이 오르수로 만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위아래 n으로 나눠주면 되지. 위아래 n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1 더하기 n분의 an이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5 곱하기 n분의 an이 돼서 n분의 an에는 5 넣어주면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25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6분의 27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시작할게. 그치? 자, 보자. 영철이네 부모를 포함한 자, 4쌍의 부부가 있대. 자, 그러면 사람 수는 어쨌든 8명일 거야. 그지? 영철이네 부부를 우리는 A, B로 적어보자. 그러면 영철이네 부부가 A, B가 이렇게 있고. 자, 6명이 더 있을 거야. 이렇게 6명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부모님이 마주보도로 앉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 그치? 자, 이거 내가 주의하라고 했지, 이거.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자, 봐봐봐. 요렇게 하는 거지. 일단 A를 안 쳐야 되지, 그지? 자, 그럼 A를 안 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일 거야, 그지? 그리고 B는 어떻게 앉아야 돼? A에 무조건 마주보고 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을 뭐 하자? 이제 그냥 안 치면 되는 거지. 이게 순열로 들어가면 되니까 6 팩토리얼이 되지. 그래서 몇이 된다? 720까지가 된다. 그래서 4번이다.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봐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우리가 자리가 8개가 있잖아. 이렇게 8개가 있지? 그런데 뭐 하자? 우리는 A, B를 앉힐 자리를 선정해야 되지. 그치? 자, 봐봐. A, B를 앉힐 자리를 선정하겠다는 건 요렇게 안 치거나 요렇게 안 치거나 요렇게 안 치거나 요렇게 안 치거나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뭘 선택해도 어쨌든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A, B를 앉히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한 가지로 잡아주자. 그치? 그리고 A랑 B를 이제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 그치? A랑 B를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다. 곱하기 2. 그런 다음에 6명 앉으면 된다. 6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알았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면 내가 이쪽 자리에 A, B를 앉히기로 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 A가 앉고 이 자리에 B가 앉는 이 첫 번째 경우와 이 자리에 B가 앉고 이 자리에 A가 앉는 이 두 번째 경우가 돌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곱하면 안 돼. 자리 바꾼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해야 돼. 이거랑 마주보고 앉는 경우랑 이제 유사한 게 우리 뭐냐면 이웃하게 앉는 경우잖아. 근데 이웃하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웃하게면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웃하게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A가 앉고 이게 B가 앉는 거랑 여기에 B가 앉고 여기가 A 앉는 게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곱하는 게 맞고. 근데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하기 2 해주면 안 된다. 됐지? 요 두 개의 차이점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답은 720까지다. 됐지? 34번 봐보자. 자,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8과 5와 높이가 12인 직육면체가 있대. 자, 일단 요거부터.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면은 위아래와 앞, 뒤와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마주보고 있는 면만 합동인 거지. 다른 면들은 합동은 없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돌렸을 때 어떻게 생긴 얘라고 봐야 돼? 다른 얘라고 보는 거야. 90도씩 돌아가는 건 다른 얘가 되는 거야. 180도를 돌려야 똑같은 얘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색깔이 6가지가 있대. 자,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위아래 칠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위랑 아래를 칠해볼 거야. 위를 칠하는 방법은 6가지고 아래를 칠하는 방법은 일단 5가지지. 근데 얘를 뭐 여기에 예를 들어 A를 칠했고 여기에 B를 칠했다는 상황이면 이 상황과 위에다가 B를 칠하고 아래에다 A를 칠한 경우를 우리는 다르게 봤을 때가 6 곱하기 5인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다? 뒤집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뒤집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얘를 2로 한번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칠하는 방법이 15가지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위아래를 내가 이미 칠해 놓은 거잖아. 픽스 해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만 보면 돼? 옆면만 칠하면 되지. 그치? 옆면만 칠하면 되니까 얘를 위에서 내려다 봤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위아래 이미 끝난 거니까 옆면만 칠하면 되니까 위에서 얘를 내려다 볼 거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뭐 요런 식으로 생긴 얘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생긴 얘여서 여기랑 여기에 색을 칠해야 되고 여기랑 여기에 색을 칠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180도 돌리면 똑같은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럼 위아래는 끝났으니까 이제 좌우를 칠해보자. 그리고 왼쪽에는 4가지 색을 칠할 거고 오른쪽에는 3가지 색을 칠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A를 칠하고 여기에 B를 칠하는 경우지. 이거는 이쪽에 B를 칠하고 이쪽에 A를 칠한 거랑 어떻겠다? 상황이 동일하겠다. 그지? 180도 돌아가면 똑같을 거야. 자, 그래서 얘도 2로 한번 나눠줘야 된다. 됐지? 좌우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6가지가 되겠네. 자, 이제 앞뒤를 칠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봐봐. 좌우 내가 이미 칠한 거지. 그지? 좌우 이미 칠했으니까 A, B로 이렇게 픽스를 해놓은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앞에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고 뒤에 칠할 수 있는 게 1가지일 텐데. 맞지? 이 상황에서 여기에 C를 칠하고 여기에 D를 칠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D를 칠하고 여기에 C를 칠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다른 상황이지. 그지? 돌아가면 어떻게 되니까 A, B의 위치가 변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돌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나눌 필요가 없다. 앞뒤는. 자, 앞뒤는 2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15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18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다시 4번 봐볼게.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가보자. 첫 번째 조건. 자, A 교집합 B는 2, 5로 구성을 해야 된대. 그치? 자, 그리고 A 합집합 B는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5개다라고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봐봐봐. 일단은 이 소리잖아. 집합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관점은 그림을 그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총 구간이 4개가 되는 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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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지? 이 네 군데에다가 1, 2, 3, 4, 5, 6을 어쨌든 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적는 결국 방법의 수를 찾아라. 이게 집합을 만드는 방법의 수가 된다. 결론은 이 소리거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 하에서 요 가운데다가 2랑 5는 고정을 하자라는 소리야. 그치? 그러면 후보군에서 2랑 5는 일단 끝난 거야. 됐지? 일단 여기 끝난 거야. 그리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잖아. 맞지? 그러면은 봐봐봐.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을 합치면 5개를 적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바깥쪽의 결론은 몇 개를 적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1개를 적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바깥쪽의 결론은 1개를 채우라는 소리거든? 자, 그럼 바깥쪽에 1개를 채워보자. 1, 3, 4, 6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그냥 바깥쪽에 1을 적을래?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바깥쪽에 적는 방법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건가? 그치? 일단 4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1까지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끝이야? 3, 4, 6을 나머지 두 군데다가 배정하면 끝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개수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0개를 넣고 여기에 3개를 넣을 수도 있어. 개수만 생각하면, 여기에 1개를 넣고 2개를 넣을 수도 있어. 여기에 2개를 넣고 1개를 넣을 수도 있지. 혹은 3개를 넣고 0개를 넣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러면 3C0 곱하기 3C3인 거지. 얘는 3C1 곱하기 2C2인 거고 얘는 3C2 곱하기 2C1인 거고 얘는 3C3 곱하기 뭐 0C0 적을 필요 없겠지. 한 가지.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채우는 방법은 요거 1가지, 요거는 3가지, 요거는 3가지, 요거는 1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8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4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32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남은 얘는 3, 4, 6이잖아, 어쨌든. 남은 얘는 3, 4, 6인데, 그 3, 4, 6을 1번에 넣을 거냐, 2번에 넣을 거냐의 관점인 거잖아? 그러면 3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1번 아니면 2번에다 적어야 되지, 3을. 그리고 4를 적는 방법도 두 가지겠지. 얘도 1번 아니면 2번에다 적어야 되지. 6을 적는 것도 두 가지겠지. 얘도 1번 아니면 2번에다 적어야 되지. 그래서 나머지를 채우는 방법이 8가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치? 개수 생각해서 우리가 조합의 관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중복 순열의 관점으로 갈 거냐의 차이일 뿐이야. 뭐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그치? 자, 48번 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대. 그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뭐 A라는 깃발, 빨간색 깃발이 있고, 초록색 B라는 깃발이 있고, 노란색 C라는 깃발, 요렇게 한 개씩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대. 그치? A, B, C라고 적은 거야, 그냥. 근데 보자.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고 싶대. 얘네 최소값을 구하시오. 됐지? 자, 전제 조건을 봐볼게. 깃발은 한 번 이상은 들어 올려야 돼. 자, A, B, C 중에 아무것도 들어 올리지 않겠다라는 건 없는 거야. 뭔가 한 개는 들어 올려야 되고, 2개 이상을 동시에 들어 올리진 않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야, 이 소리야. 너한테 그냥 이게 뭐 일렬로 나열이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을 내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얘를 n번 이하로 들어 올리는 거, 세 개 중에 한 개를 들어 올릴 거라고 했지. 그런 행동을 우리가 n번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200개 이상이 되고 싶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면 너가 1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지. 빨간색을 들어 올리거나 초록색을 들어 올리거나 노란색을 들어 올리거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시행도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시행도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n번째 시행도 세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우리 신호의 개수는 3의 n제곱개를 만들 수 있겠지. 그게 몇이 되고 싶다? 200개 이상이 되고 싶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5겠네. 3의 5제곱이 243으로 처음으로 200을 넘어가는 숫자니까. 됐니? 그래서 답은 5가 된다. 이거는 사실상 수학이 아니고 국어지, 국어. 이건 국어 문제야. 요 문장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치?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할 거다. 근데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는 수가 있으면 박수를 치는 게임이고, 365게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를 내가 999까지 진행했을 때 박수를 모두 몇 번 쳤는지를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일단, 한 자릿수에서 몇 번 쳤는지를 계산하고, 케이스를 최대한 좀 쪼개자고, 두 자릿수에서 몇 번 쳤는지를 생각해보고, 세 자릿수에서 몇 번 쳤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한 자릿수부터 봐볼까? 한 자릿수에서 칠 수 있는 건 당연히 3 아니면 6 아니면 9니까 세 가지가 될 거야. 그치? 요건 쉬우니까 넘어가자. 자, 두 자릿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경우,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는 경우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지. 1의 자리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는 경우도 박수를 쳐야 되는 거지. 근데 두 개가 어떤 경우? 겹치는 경우는 박수를 안 치는 거지. 그치? 아, 두 개를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되지, 그러면.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소리야, 지금. 요 3이나 6이나 9가 들어있는 거 사건을 우리가 어떤 A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자면 이거를 구하자라는 건, 그치? 10의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 또는 1의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겠다라 하면 무슨 소리냐면 10의 자리가 A가 들어가는 경우를 다 세주고, 그치? 그런 다음에 1의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를 다 세준 다음에 모았는데 두 개가 겹치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또는을 계산할 때는 A 계산하고 B 계산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뭐가 더 쉬워? 그냥 박수를 치지 않는 경우를 세는 게 편하지. 박수를 치지 않는 거는 그냥 둘 다 A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 경우는 일단 90개가 있지, 10의 자리는. 90개 맞지? 99부터 110까지 90개가 있잖아? 자, 90개에서 뭐 해주면 돼? 박수를 치지 않는다를 빼주면 돼. 박수를 치지 않는다라는 건 10의 자리에는 누구가 들어가야 되냐면 1, 2, 4, 5, 7, 8이 들어가야 돼. 10의 자리에는. 그치? 그리고 1의 자리에는 0, 1, 2, 4, 5, 7, 8이 들어가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개,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7개지. 그러면은 7, 6에 42개, 42번은 박수를 안 칠 거란 말이야. 그럼 박수를 친 횟수는 90 빼기 42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48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는 900개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박수를 치지 않는 걸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0을 제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6개, 그지? 10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0 포함이니까 7개, 1의 자리도 7개지. 그러면 이건 7, 7에 49에 6 곱하면 되니까 9, 6에 54, 6, 4, 24니까 294개 번은 안 친다는 소리겠네, 그지? 그럼 여기서 294개를 뺀 게 박수를 친 횟수가 되겠다, 됐지? 그럼 900에서 294 빼면 되니까 6, 0, 6, 606번은 치겠네. 그럼 박수를 친 횟수는 606, 48, 3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606에 51을 더해주면 되니까 657번을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끝난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우리가 그 교집합을 한번 뺀다의 관점으로 생각해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100의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좀 많이 귀찮지. A 세고 B 세고 C 세고 A 교 B 한 번 빼고 B 교 C 한 번 빼고 C교 A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A교 B교 C를 한 번 다시 더해야 되잖아. 그건 귀찮으니까 그냥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게 더 쉽다라는 거야. 그치? 이렇게 자, 두 개의 집합 X는 1, 2, 3, 4, 5, Y는 A, B, C, D. 자, 이렇게 있고 X에서 Y로 가는 우리 함수가 존재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보자.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만약에 X1과 X2를 더한 게 7이라면 됐지? 그러면 fx1과 fx2는 똑같은 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x1 더하기 x2가 7이 되는 경우를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지. 그지? 자, 계산해보자. x1 더하기 x2가 7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상황은 첫 번째, x1이 2고 x2가 5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1이 3이고 x2가 4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세 번째, x1이 4이고 x2가 3일 수도 있겠지. 네 번째, x1이 5인데 x2는 2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일단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함수의 개수를 계산해서 더하면 끝나겠다지.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 F1, F2, F3, F4, F5를 A, B, C, D에 대응시키는 게 우리 문제인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첫 번째 경우, 1번 경우라고 생각하자면 F2랑 F5를 같은 곳에다가 대응시키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인데 F5는 그러면 한 가지로 고정되는 거지. 됐어? 이 상황에서 F1, F3, F4는 갈 수 있는 곳이 뭐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다. 제한 조건이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얘도 네 가지가 나옵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개냐면 256가지가 나오면 되는 건가? 그러면
2번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3번 경우도 4번 경우도 똑같겠지. 잠깐만. 아니지. 3, 4번은 할 필요가 없네. 그지? F2가 A고 F5가 B라는 거, F5가 A고 F2가 B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 두 개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건데 같은 곳으로 가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요거 3, 4번은 셀 필요가 없겠다. 됐지? 그러면은 256이 두 개가 나오는 건가? 그래서 최종 답은 512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봐봐봐. 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풀면 봐봐.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요거를 안 읽었어. 내가 제대로. 얘를 제대로 안 읽었어.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임의애를 내가 안 읽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방금 식으로 풀자면 알았지. 이 임의애라는 말이 빠져야 되고 집합 x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 더하기 x2가 7인 경우가 있다면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렇게 푸는 게 맞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임의애가 돼야 된다는 건 1번과 2번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F2랑 F5가 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소리고 F3과 F4도 같은 데로 가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F2랑 F5 얘는 똑같은 데로 보낼 거니까 4, 1 이렇게 잡아야 되고 F3, F4 얘도 똑같은 데로 보내야 되니까 4, 1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F1이 갈 수 있는 곳이 네 군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답은 64가 돼야 되겠네. 됐지? 응. 임의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돼. 자, 이거 봐보자. 자, 6개 문자를 나열할 거래, 일렬로. 자, 뭐래? A는 E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되고, B는 D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된대. 됐지?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일단 상황부터 생각해보자. 우리가 뭔가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 건 자리 선정부터 무조건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 A와 E와 B와 D의 자리부터 선정을 해주자. 그래서 자리부터 선정을 해줄게. 자, 그럼 먼저 A랑 E가 들어갈 자리가 두 개가 필요하겠지. 6개 중에서. 자, 그래서 6개 중에 두 개를 선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에다가 나는 A와 E를 배치할 거야.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남았잖아. 그지? 그 4개 자리 중에서 다시 B와 D가 들어갈 자리 두 개가 필요하겠지. 요거 선정 방법은 4C2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A와 D는 뭐 여기랑 여기에 넣기로 했어.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A, E를 적어야 되고 B, D를 적어야 되잖아? 근데 A가 E보다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조건 A인 거고 무조건 이 자리가 E인 거지. 그리고 B가 D보다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조건 B고 이 자리가 무조건 D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 E와 B, D를 선정하는 경우는 이 두 개의 조합 15 곱하기 4, 3, 10이니까 6이 되면서 90까지가 결론은 A, E, B, D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남은 두 자리만 모으면 돼. 나머지 두 개로 채우면 되지? 그 방법의 수는 두 가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2만 하면 끝나겠네? 그래서 총 18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되겠다. 자, 그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됐지? 자, 근데 가운데 호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일단 무조건 최단의 어떤 경로를 일단 찾아주자고.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가 보죠. 자, 보자. A에서 B로 가려면 우리가 어쨌든 이 호수를 위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돌아 들어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안 지나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지? 자,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의 수는 원래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그냥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A부터 우리가 점 찍은 데까지 세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지?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 선택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의 선택지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다음 분기점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또 세줄 거야. 그치? 근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그냥 박스 형태가 아니지, 지금. 그냥 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해주면 편한 거지. 자, 어디를 거쳐 갈 수 있냐면, 여기를 거쳐서 B로 빠질 수 있어. 그치? 여기에서 올 때 여기를 거쳐서 B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근데 요렇게 가는 경우는 여기를 거쳐 가는 경우를 세지 못한다. 그치? 근데 요 두 군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B로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1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그거는 1, 2, 3, 4, 5, 6이니까 6팩, 5팩 나누면 되네. 6가지지. 6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올 거고,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2번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2번은 1, 2, 3, 4, 4팩, 3팩이니까 4가지 곱하기 2번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니까 12가지가 되겠네? 12가지가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런 다음에 3번을 거쳐가는 방법은 4니까 4팩, 2팩, 2팩이지? 6가지.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빠져야 되니까 한 가지지? 6가지. 그럼 12 더하기 6이 되면서 몇이 나온다? 18. 이게 이쪽 점에서 B까지 빠지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지. 이게 18가지다. 그래서 그럼 두 개 곱하면 되니까 48에 6 하면 돼서 답은 108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뭐 쉽게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가보자. 89번 다시 해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개의 기호가 존재하고 걔네를 일렬로 나열해서 우리가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 그치? 자, 그런데 세 기호가 우리 이거 ABC라고 하자 그냥 A, B, C와 같이 A, B, C 순서대로 이웃해서 나올 때는 얘를 신호로 사용하지 않겠대. 됐지? 자, 그랬을 때 세 기호 A, B, C만을 6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우리 문제다. 그렇지? 자, 그러면 관점은 일단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자의 관점으로 갈게. 자, 전체에서 안 된다를 빼주자. 그치? 자,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는 ABC라는 세 개의 기호를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 그치? 나열은 총 6개를 해주자라는 소리지.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그치? 요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들어갈 거니까 3가지씩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치? 첫 번째 3가지, 두 번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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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을 6번 곱하면 되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니까 729지. 자, 전체는 일단 72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됐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열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냐면은 A, B, C가 순서대로 3개가 연달아 들어가는 경우가 신호 기호로 쓸 수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상황을 일단 A, B, C가 맨 앞에 3개 연달아 오면서 뒤에 3개가 따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안 되는 경우지. 그치? 자, 그리고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칸부터 A, B, C가 오고 2개가 남는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경우지. 2개가 남고 A, B, C가 오고 맨 뒤에 1개가 남는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경우지. 그리고 맨 앞에 3개가 오고 맨 뒤에 A, B, C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안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 3개, 3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27개가 안 되는 거고 요것도 27개가 안 되는 거고 이것도 27개가 안 되는 경우고 이 경우도 27개가 안 되는 경우다.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건 뭐다? 겹치는 게 있지는 않은가는 우리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일단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겹치지가 수가 없겠지, 그지?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칸에 B를 적어놓은 건데 세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칸에 A를 적어놓은 거니까 이건 겹칠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첫 번째랑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겹칠 수가 없지. 근데 첫 번째랑 누가 겹칠 수 있어? 네 번째가 또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가? ABC, ABC. 이렇게 적고 밑에 것도 저 빈칸에 ABC를 채운 다음에 뒤에 ABC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러니까 겹치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개는 어떻게 해주자? 다시 빼주자. 됐지? 자, 그러면 얘네를 쭈루룩 더하면 몇 개가 되는데 총 81개가 되는 데서 한 개를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총 80개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니, 81개가 아니지. 27 곱하기 4 하면 몇이냐? 74, 28, 108개인데 여기서 한 개를 빼줘야 되는 거네, 겹치는 걸. 그러니까 전체 729개 중에서 우리는 107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729에서 그러면 107을 빼면 되는 거네. 그러면 몇이냐 이거? 622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622가지가 답아. 자, 93번 봐보자. 어떻게 돼 있냐면 1열과 2열에 각각 학생이 이렇게 10명씩 마주보고 있다라는 소리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을 거고, 그지? 밑에 줄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기 위해서 짝을 지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랬을 때 짝을 짓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가 우리의 문제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배치해 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알았지? 이렇게 헷갈리니까 얘를 조금 문자화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됐지? 자, 이렇게 앞뒤로 짝을 짓는 경우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양옆으로 짝을 짓는 경우를 B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상황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앞뒤로 짝을 짓는 게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A랑 B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A가 10개고 B가 0개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A를 이번에는 한 개 줄여서 9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남은 한 명이 양옆으로 짝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뒤로 짝 짓는 거는 8가지의 경우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B가 어떻게 되겠다? 한 개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8개가 되면 B가 한 개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물론 1열이냐 2열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지. 그지? 1열을 양옆으로 짝지었으면 2열도 무조건 걔네랑 마주보이는 얘가 양옆으로 짝지어줘야 돼. 안 그러면 앞뒤로 짝짓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그지?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A가 6이면 2가 되는 거고, 그지? 4면 3이 될 거고, 2면 4가 될 거고, 0이면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어쨌든 A가 6개고 B가 2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잖아. 그럼 뭐 얘가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 1번끼리는 앞뒤로 짝지으란 소리고 2, 3번은 옆으로 짝지으란 소리가 되고 4번끼리 짝짓고 5번끼리 짝짓고 6, 7끼리 짝짓고 8끼리 짝짓고 9끼리 짝짓고 뭐 A 한 개 없네 10끼리 짝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A랑 B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가 되는 거다? 짝짓는 방법의 수랑 동일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거는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두 번째 거는 9팩, 8팩 나누면 되니까 9가지가 나오겠지. 세 번째 거는 8팩, 6팩 나누면 되니까 8 곱하기 7을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7, 4, 28가지가 나올 거야. 얘는 7팩을 4팩, 3팩이니까 7, 6, 5를 3팩으로 나누면 돼서 이건 3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얘는 6팩을 4팩, 2팩이니까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5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은 한 가지가 나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50가지 이렇게 더하면 10가지니까 이렇게 더하면 38에 한 개 더 더할 거니까 39 그래서 최종적으로 8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되겠네. 자, 65번. 자, 숫자가 다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제 조건부터 보자. 자, 중복은 허용할 거고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까지 할 거래. 자, 이랬을 때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가 모두 몇 개냐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먼저. 자, 1, 2, 3, 4, 5, 6. 자,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 5개를 뽑을 건데 가족권부터 보자. 자, 가족권. 홀수는 선택을 안 하거나 혹은 한 번만 선택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5개의 숫자 중에서는 홀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홀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자, 나 조금 봐볼게. 짝수는 선택을 안 하거나 혹은 두 번만 있어야 된대. 두 번만. 혹은 두 번만. 그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이거잖아. 홀수 짝수를 다 선택 안 한다. 당연히 말이 안 되고 홀수를 선택 안 했는데 짝수는 두 번만 선택한다. 말이잖아, 이거는. 잠깐만. 아, 한 번만, 두 번만. 같은 숫자를 두 번만. 됐지? 그럼 일단 상황을 먼저 조금 나눠보자. 자, 첫 번째 봐봐. 자, 홀수는 그냥 짝수가 있는데 일단 둘 다 선택을 안 한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둘 다 선택을 안 해서 우리가 총 5개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홀수는 안 하는데 짝수는 두 번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짝수를 어쨌든 내가 두 번 선택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2는 두 번 가지고 와야 돼. 4도 두 번 가지고 와야 돼. 6도 두 번 가지고 와야 돼. 이런 식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5개를 만든다라는 게 불가능해지지. 이해했지? 무슨 소리인지? 요건 안 돼. 자, 그러면 홀수를 내가 한 번 가지고 오고 짝수를 안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물론 홀수를 5개를 한 번씩만 갖고 오면 5개를 채울 수 있는 거지. 근데 홀수가 지금 3개밖에 없잖아, 우리 후보군에. 그럼 이런 경우도 일단 불가능하겠네, 그지, 상황은. 자, 그리고 마지막 홀수가 한 번, 그러면 짝수를 2번 선정하자. 이거는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됐지? 그러면 홀수부터 생각을 해보자. 1, 3, 5가 있고 짝수는 2, 4, 6이 있는데 자, 홀수를 한 개 가지고 오는 방법의 수는 1을 가지고 오거나 3을 가지고 오거나 5를 가지고 오거나 하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고 자, 짝수는 2개씩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244 혹은 4466 혹은 2266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짝수를 가지고 오는 방법의 수도 세 가지가 된다. 그지? 그래서 숫자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9가지가 될 거고 이 9가지는 분명히 홀수 1개, 짝수는 2개가 있을 거고 짝수가 2개가 있을 거다.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뽑았다라는 거네 무조건. 그지? 그러면 얘를 이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5, 4, 3, 2로 나누면 되니까 요건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최종 답은 뽑는 방법 9가지, 배열 방법 30가지. 그래서 총 270가지. 이렇게 되면은 끝나겠네. 자, 96번 볼게. 보자. 요거는 진짜 간단한 건데. 보자. 좌표평면의 점 S가 x, y로 정의가 돼 있는데 x랑 y는 정수래. 됐지? 그러니까 뭐 1,1, 2,2, 3,3, 물론 마일, 마일, 혹은 마일, 0, 뭐 혹은 마이너스 2,0 이런 얘들. 그런 얘들의 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네, 지금. 그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집합 S의 한 원소에서 S의 한 원소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주재. 그러면은 X가 정수, Y가 정수인 어떠한 점에서 다시 X가 정수, Y가 정수인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소리야. 그치? 자, 이동을 시킬 건데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됐지? 자, 우리가 어떤 점 P에서 어떤 점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아니면 루트 2가 돼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어떠한 점에서 내가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할 건데, 그지? 길이가 1이 되게 이동을 하라라는 건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이게 길이가 1로 이동하는 방법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네. 그치? 그리고 다시 길이가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루트 2는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점에서는 이제 8방향, 8방향으로 우리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다. 대체 여기까지도. 자, 그랬을 때,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3,0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까지 이동을 하고 싶대. 몇 번만 이동해서? 총 6번만 이동해서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싶다는 거야. 6번만 이동해서.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요렇게 몇 번 가면 돼? 그냥 6번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6번 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으로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요렇게 2번 가는 거는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는 거로 바꿔줘도 되는 거라고. 맞지?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빼버리고 위로 한 번, 대각선 아래로 한 번 이렇게 해도 돼. 혹은 다시 직선 방향 두 개를 빼버리고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소리가 돼. 다시 두 개를 빼버리고 이렇게 이동해도 될 거야. 6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이 4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주면 그게 경우의 수가 된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한 가지겠지? 두 번째 방법은 6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세 번째 경우는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6, 5, 4, 3, 2, 2니까 이건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마지막은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14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서 끝나겠다. 자,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고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할 거래.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에서는 위로 가거나 또는 Q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거나 또는, 그지? 또는 합집합이잖아, 그지? 합집합이면 우리 이렇게 세면 되지. P에서 위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Q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P에서 위로 가면서 Q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되지. 그걸 2번 생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논리 되잖아.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먼저 첫 번째, P에서 위로 가야 된대. 그러면 A에서 P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P에서는 여기 P1이라는 곳에 이동한 다음에 그냥 B로 빠져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치? P에서 위로 간다라는 건 A에서 P로 간 다음에 여기서 P1으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끝나는 거야.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일단 3가지. 요거는 한 가지. 자, 그러면 이제 P1 여기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만 세주면 되네. 그치? 맞니? 음. 자, 요 경우의 수 한번 세보자. 일단 여기에서 요 지점. 잠깐만, 잘 안 보일까? 음.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그치? 혹은 여기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기서 B로 빠지는 게 5팩, 3팩, 2팩 나누면 되니까 10가지지. 그래서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20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를 거쳐갈 수도 있잖아?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는 1, 2, 3, 4, 5, 5가지가 있는 거네, 그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P1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25가지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있지? 그럼 여기가 곱하기 25 이렇게 될 거니까 총 7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 Q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일단 Q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A에서 어떻게 가고 먼저 Q로 간 다음에 다시 Q 뭐 다시로 간다고 치자. 여기 Q 다시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네. 자, 그럼 일단 뭐 하자. A에서 Q까지 보내자. 됐지? 자, 그러면 Q까지 보낼 거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지금. Q까지를 일단 보내야 되니까
Q로 가는 경로에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치?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1번을 거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거 6팩, 3팩, 3팩이니까 20까지가 나올 거고 1번에서 Q로 가는 게 두 가지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40까지의 경우일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A에서 2번을 거쳐서 Q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2번을 거쳐서 갈 거면은 1, 2, 3, 4, 5, 6,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15, 15가지가 나올 거고 2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지. 그러면 총 어쨌든 55가지라는 소리네. 그지? 첫 번째 건 55, 그 다음은 한 가지, 그 다음도 한 가지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일단 120가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됐지? 이 상황에서 뭐 빼줘야 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 되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A에서 P를 거쳐서 P 다시로 간 다음에 Q로 간 다음에 다시 Q 다시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빼주자는 소리가 돼. 자, 그러면 먼저 일단은 P로 가보자. P까지 가려는 건 세 가지, 그지? P 다시로 갈 거야. 요거는 한 가지. P 다시에서 Q로 갈 거야. 이렇게 길이 있었다라고 치면 4팩, 2팩, 2팩 나누면 되는 거니까 6가지인데 근데 위로 도면 한 가지가 길이 없어서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5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15가지가 겹친다. 됐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120에서 15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105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마무리되겠다. 그치? 여기 더하기 하면 좋지? 75랑 55 더하면 120이 아니고 130. 그지? 아, 그럼 130에서 15 빼면 되니까 답은 115. 이렇게 되면 스포츠겠다. 자, 99번. 자, 세 개의 숫자 1, 2, 8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자리의 숫자 카드를 만들고 싶네. 됐지? 자, 근데 봐봐봐. 1, 2, 8을 내가 5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1, 2, 8, 2, 1 이런 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렸다고 치면 걔도 똑같이 1, 2, 8, 2, 1인 거지. 아, 잠깐만. 1, 2, 8이 1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1, 2, 8, 2, 8 이런 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180도 돌리면은 8, 2, 8, 2, 1 이런 얘가 되거든. 그러면 원래 숫자는 다른 숫자잖아. 그지? 근데 돌리면은 위에 거를 돌리면 밑에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해주자? 우리는 숫자 카드를 한 개만 만들어주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총 숫자 카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들이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한 7개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자, 그런데 뒤집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애들이 있지. 그지? 대칭형이라고 할게, 그냥. 대칭이 되는 숫자라고 하자, 그런 걸. 그러면 만약에 얘랑 얘랑 얘가 대칭이 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숫자는 그냥 한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숫자도 그냥 한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숫자도 그냥 한 장을 만들어야 되지. 돌려봤자 어차피 똑같은 테니까. 근데 나머지 얘네들이 대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분명히 뭐 얘가 될 거고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될 거고 이런 식일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좌우 숫자 대칭이 아닌 얘들은 어떤 숫자를 뒤집음으로써 뭔가 다른 숫자가 완성이 될 거니까, 그치? 요런 얘들은 몇 개만 만들자, 우리는 한 장만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하자는 거야, 결론은. 숫자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좌우 대칭형인 얘들. 이런 얘는 그냥 한 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좌우 대칭이 아닌 얘들. 얘네는 2분의 1장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 갖다가 숫자 두 개가 커버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되지? 무슨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 숫자들 중에서 좌우 대칭형인 숫자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고 대칭이 아닌 애들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당연히 대칭인 애들이 몇 개인지가 편하다.
그러면 전체에서 대칭 애들을 빼버리면 당연히 그건 대칭이 아닌 애들이겠지, 나머지들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대칭형부터 찾아볼까? 대칭형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의 숫자가 똑같은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치? 여기랑 여기의 숫자가 똑같은 얘가 들어가야 되고, 가운데는 아무거나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인데, 그치?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1개고,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1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대칭형인 얘는 총 27개가 있을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 27개의 숫자는 뭐 해야 돼? 그냥 카드를 27장을 만들어야 돼, 대체. 자, 근데 대칭이 아닌 애들을 생각해. 대칭이 아닌 애들은 당연히 전체에서 대칭인 27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전체는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243에서 27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16개가 있을 거야, 대칭. 대칭이 아닌 얘들은 총 216개의 숫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카드 한 장당 2개가 커버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눠준 108장만 만들면 이 216개의 숫자는 전부 다 커버가 된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108장과 27장을 더한 135장만 만들어주면 된다. 됐니? 이해됐지? 이렇게 되면서 끝나면 되겠네. 다음 거 봐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집합 x는 1, 2, 3, 4, 5, 6이네. 그리고 x에서 x로의 우리 함수를 만들어주게. 자,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자, 가조건부터 봐주면 F3은 홀수래. 자, F3은 홀수라는 거는 F3은 결국 1 아니면 3 아니면 5에다 대응을 시키라는 소리니까 일단 뒤에를 보지 않더라도 정황상, 알았지? 정황상 케이스를 나눠봐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됐지? 자, 그럴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 나 조건을 봐보자. 자,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x가 1과 2라면이란 뜻이지. x가 1과 2라면 뭐 해야 되는데 fx는 f3보다 커야 된대. f1은 f3보다 커야 돼. 이 소리야. f2는 f3보다 커야 돼. 이 소리야. 됐지? 자, 다 조건 가보자. x가 만약에 3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x가 한마디로 4, 5, 6이라면 이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f3보다 작아야 된대. 아, f4도 f3보다 작아야 되고, f5도 f3보다 작아야 되고, f6도 f3보다 작아야 돼, 이 소리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f3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가 우린 중요하네. 어차피 나다 조건을 보려고 해도, 그지? 그러니까 f3을 가정을 하자. 케이스 나오자는 소리야. 자, 첫 번째. F3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어차피 나 조건은 문제가 없지만 다 조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보이지? F4와 F5와 F6이 F3, 1보다 작은 숫자로 대응을 시키려고 불가능하지. 1보다 작은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치? 자, 어차피 이 경우는 다 조건 상황에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니까 그냥 안 할게.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자, F3이 3부터 시작할게. 됐지? 그러면 이 소리잖아. 가조건에서 F1과 F2는 뭐 해주제? F3보다 큰 대로 대응을 시키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3보다 큰 대로 대응을 시키라는 거 아니야? 아, 얘는 4, 5, 6에 대응을 시켜라. 이 소리일 거고, 그지? 아, 나 조건에 의해서. 자, 그리고 다 조건에 의해서 F4와 F5와 F6은 어디에 대응을 시키자? F3보다 작은 데에 대응을 시키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수? 맞니? 얘는 1과 2에다 대응시키라는 소리겠네? 그러면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건 F1에 적을 수 있는 건 4, 5, 6 중에 하나 세 가지, F2에 적을 수 있는 것도 4, 5, 6 중에 하나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3, 9가지.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F4에 적을 수 있는 거 2개, F5에 적을 수 있는 거 2개, F6에 적을 수 있는 것도 2개.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8가지.
두 개는 곱해야지. 위에 것도 대응시키는 거고 밑에 것도 대응시키는 거죠. 위에 거에 한 개에 대해서 밑에 게 8개씩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98에 총 72가지의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F3이 5라고 치면 나 조건에 의해서 F1과 F2는 뭐하자? 5보다 큰 수에 대응시켜라. 6에 대응시키라는 소리고 자, F4와 F5와 F6은 5보다 작은 수에 대응시키려면 1, 2, 3, 4에 대응시켜라. 그러면 이쪽 대응시키는 건 한 가지, 그지? 6, 6밖에 없고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겠지. 64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 경우는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1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요러면 끝나는 거네. 자, 읽어보자, 문제 좀. 자, 흰 공 1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3개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일렬로 나열하자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근데 우리 가조건부터 읽어볼게. 가조건. 자, 흰색 공은 맨 앞에 놓지 않겠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지겠다. 맨 앞에 검은 공이 있을 수도 있고 빨간 공이 있을 수 있다. 뭐 결론 이 소리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조건 보자. 같은 색의 공이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자라고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러면 봐볼까? 잠깐만. 이거는 그냥 케이스를 저번에 풀 때는 내가 안 되는 경우로 뺐는데 그냥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볼게. 알았지? 자, 볼게. 자, 검은 공 그냥 A라고 적을게. AAA가 있다고 쳐보자. 빨간 공 B라고 적을게. BBB가 있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흰색 공 하나가 C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치? 자, 첫 번째 경우. 자, 그러면 볼게. 흰색 공을 우리는 맨 앞에 놓지는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눌게. 맨 앞에 A가 있거나 B가 있거나. 됐지? 자, 맨 앞에 일단 첫 번째 A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맨 앞에 A가 있을 거고 6개를 좀 더 배열하자 이 소리겠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같은 색의 공 3개가 이웃하지는 않도록 배열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됐지? 같은 색의 공 3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상황에서.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맨 흰색 공 그 다음에는 맨 앞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건 어쨌든 1번 케이스랑 똑같을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하면서 처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됐지? 자, 그럼 살펴보자. 자, 일단 전체부터 생각을 해볼게, 전체. 자, 전체는 그러면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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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뭐하자? 나열하자겠지. 맞니? 나열은 6팩을 3팩, 2팩이겠지. 그러면 654 남을 거고 2 남을 거니까 60까지겠네, 60까지, 그지? 자, 전체는 일단 60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3개가 연속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자, 근데 3개가 연속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 A가 연속한다, B가 연속한다, 그지? 그러면 A가 연속하는 경우 더하기 B가 연속하는 경우 빼기 둘 다 연속하는 경우. 맞아?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A가 연속인 경우.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 무조건 A, A, A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지. A, A, A 이렇게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4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가지겠네, 그지? C의 자리만 결정지으면 되니까. 자, 일단 이런 경우가 4가지가 있을 수 있어. 알지? 자, 두 번째. B가 연속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B가 3개가 연달아 쭉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럼 B의 자리를 결정해보면 B의 자리는 BB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BBB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B가 들어갈 수 있게 4군데가 되는 건가 그러면? 자,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4개의
그치? 이 상황에서 남은 세 자리에 AAC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AAC 배열이 3개. 그러니까 이건 12개.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둘 다 되는 경우 알았지? 둘 다 되려면 AAA 픽스해야 되고 여기도 BBB로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BBB 배열이 요렇게 들어가거나 요렇게 들어가거나 2개밖에 없는 거지? 둘 다 되는 경우는 2개. 됐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16 빼기 2가 되니까 14개가 된다. 됐나? 그러면은 전체 아까 60개에서 14개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56, 56? 4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맨 앞에 비가 오는 경우도 똑같이 46개가 나오겠지. 그치? 46 더하기 46을 해주면 되니까 답은 9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끝나겠네.